자, 문학 31, 33번 박두진의 낙엽송, 그 다음에 박남새 소등 되어 있고, 제목 자체를 보면은 소나무 낙엽이란 얘기고 박두진, 그 다음에 소등 뭐 불을 끈다는 얘기고. 자, 문제를 먼저 보면 가와 나의 공통점, 그리고 A에서 F 33번 박스 문제. 자, 박스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가면 되겠고, 선지도 보면 자 1번이 가, 2번이 나, 3번이 나, 그리고 4, 5번은 이렇게 중간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가 작품 보고 선지를 좀 제껴주면은 되겠다. 자, 박스 보면 가와 나에는 모두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가의 화자는 계절의 변화라는 자연 질서에 따라 죽음, 탄생, 성장을 반복하는 생명의 모습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척박한 현실이 생명력 있는 세계로 전환되기를 소망하며 생명력 회복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보면 자, 시를 볼 때는 정서를 찾고 왜 그런가, 그 다음에 표현 기법 정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낙엽송 요게 시적 대상이고, 가지마다 파란 하늘을 받들었다. 자, 파란 시적 호용이 있네. 그리고 파란 하늘이니까 시각적 이미지. 받들었다, 이것도 시적 호용으로 볼 수 있겠네. 파릇한 새순이 꽃보다 곱다, 역시 시적 호용. 자, 시적 호용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청송이래도 가을 되면, 청송 푸른 소나무란 뜻이죠. 그치? 푸른 소나무라도 가을이 되면 홀홀 낙엽 진다 하느니. 자, 우리가 박스를 봤습니다. 박스에서 뭐라고? 생명순환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러면은 청송은 생명력이 넘치는 거야. 생명력이 넘치는 건데, 낙엽이 진다느니, 낙엽이 진다는 것은 이제 소멸의 의미가 되겠지. 홀홀 낙엽 진다 하느니 봄마다 새로 젊은 자랑이 사랑없다, 사랑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자, 봄마다 새로 젊은, 이거 다시 뭡니까? 소생이 되겠다. 그치? 자, 우리가 가에서 본 거야. 이게 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 소멸에서 생성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 낮에 햇볕 입고 밤에 별이 솔솔 내리는, 역시 솔솔. 자, 시적 호용이 되겠고, 음성상징어이기도 하죠. 음성상징어 중에 의태어, 뭔가 내리는 모습. 낮에 햇볕을 입다. 자, 햇볕을 입었다. 자, 공감각도 있다. 공감각. 자, 시각의 촉각화, 요것도 있고요. 낮에 햇볕 입고 밤에 별이 솔솔 내리는 이슬 마시고, 파릇한 새순이 여름으로 자란다. 자, 그러면 여기는 낮에 햇볕 입고 밤에 별이 솔솔 내리는 이슬을 마신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되겠네. 나무 성장 과정. 네. 그러면서 파릇한 새순이 여름으로 자란다. 자, 그러면 문제, 아까 우리 33번에 제낄 수 있는 부분은 제끼면 되겠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가의 파릇한 새순이 여름으로 자란다는 것에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생명의 모습 맞고. 자, 4번으로 점프, 4번의 앞부분. 가의 홀홀 낙엽지는 청송이 봄마다 새로 젊다는 것에 소멸 이후 생성이 이어진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고, 앞부분 맞는 거고. 5번. 가의 햇볕을 입고 이슬을 마시는 것에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 아까 얘기했죠? 역시 앞부분 맞네. 자, 그러면 3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에 대한 설명은 다 맞다. 자, 이번에는 나를 보자. 소등. 자, 소등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척박한 현실이 생명력 있는 세계로 전환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되어 있네. 자, 역시 불을 끈다. 소등. 이게 시적 대상이고, 봅니다. 1. 나는 불을 끈다. 자, 나. 자, 표면적 화자가 드러나 있다.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고요. 표면적 화자. 나는
불을 끈다. 자, 이 불을 끈다는 게 뭐니? 이게 제목입니다. 소등.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불을 끈다. 자, 불을 끄는 이유가 있네. 그쵸? 불을 끄는 이유는 뭡니까?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 메마른 껍질로 둘러진 현실의 울타리 안에는, 자, 그러면 바로 요 부분은 화자가 인식하는 부정적 현실이 되겠네. 메마른 껍질로 둘러져 있대요. 메마른 껍질로 둘러진 현실의 울타리 안에는 한 포기 풀도 자라지 못하는 가뭄의 뜰이 있고, 여기까지 이어지는구나. 화자가 인식하는 부정적 현실이다. 자, 그럼 32번에 아이고, B까지도 가야 되겠네요. 쏘리. 불모의 뜰에서는 뿌리도 타는 목마름과 비틀어진 가지에 마른 나뭇잎들이 보스라지고 있다. 자, 불모가 뭡니까? 아니, 불자. 모는 이게 털 모자인데, 불모라고 하면은 풀 한 폭이 없다는 얘기야. 자, 어휘가 딸리는 친구들, 예, 어휘 정리해야 된다. 풀 한 폭이 없음. 이게 불모야, 불모. 불모의 뜰에서는 뿌리도 타는 목마름과 비틀어진 가지에 마른 나뭇잎들이 보스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스라진다는 얘기죠. 나는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하여 나는 불을 끈다. 자, 이제 반복하고 있네. 자, 시에서 반복하면 어떤 효과?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 효과가 있다. 자, 그러면 이 B의 요 부분도 마찬가지 부정적 현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1번은 제껴볼 수가 있겠네. A에서 울타리 안의 상황은 B에서 나뭇잎들이 보스라지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맞죠? 맞는 설명. 다시 지문으로 C 부분.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 가뭄에 마른 현실의 시체에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제를 위해 지피는 불길은 거인처럼 치솟아 꿈속을 밝힌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다시 한번 봅시다.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 가뭄에 마른 현실. 자, 이게 가뭄에 마른 현실이 뭐라고? 부정적 현실을 이렇게 나타낸다 얘기를 했습니다. 가뭄에 마른 현실의 시체에 꽃이 달린다. 시체에 꽃이 달린다. 시체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꽃이 펴요. 꽃이 피는 것은 뭡니까? 소생이 되겠지. 그치? 아까 우리가 3-3번 박스에서 나가 뭐라고 돼 있어? 척박한 현실이 생명력 있는 세계로 전환되기를 소망한다. 그럼 이때 꽃은 소생의 의미이면서 생명력의 의미를 갖고 있겠네. 가뭄에 마른 현실에 시체에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제를 위해. 찬란한 화제 역설로 볼 수 있으려나? 화제는 불나는 건데, 그러면 이 화제가 왜 찬란하냐? 바로 꽃이 달리는 것을 화제로 표현했구나. 네. 자, 그래서 화제의 의미는 꽃이 막 피는 거야. 찬란한 화제를 위해 지피는 불길은 거인처럼 치솟아 꿈속을 밝힌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때 화제는 꽃이 막 피는 거. 그렇죠? 보통 꽃이 뭐 분홍빛, 붉은 빛이니까 이거를 불타는 것처럼 표현한 거고, 거인처럼 치솟아 꿈속을 밝힌다. 그러니까 소망을 한다는 얘기지. 그치? 꿈속에서 이 꽃들이 막 불타는 것처럼 피는 거야. 자, C 32에 2번을 우리가 확인을 또 할 수가 있겠다. 자, B에서 불을 끈다는 화자 행위는 C에서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의 상황을 마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죠. 그쵸? 네,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러니까 B에서 불을 끄고 뭐 하는 거야? 꿈꾸는 거야. 그러면 C는 뭡니까? 꿈꾸는 거야. 꿈속에서 꽃들이 막 불길처럼, 예, 불타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D 부분. 요원에 그슬린 검은 잿더미 위에서, 요원 멀리 떨어진 풍경이 되겠죠. 그쵸? 예, 요원에 그슬린 검은 잿더미 위에서. 자, 검은 잿더미야. 그럼 이게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지? 위에 시어하고 뭐랑 비슷해? 마른 가뭄에 많은 현실하고 연결되고 시체하고도 연결되는 거지. 그치? 그슬린 검은 잿더미 위에서
푸른 바다가 번쩍하고 푸른 바다가 번진다. 자, 그러면 푸른 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풀밭이 되지 않을까? 왜 내가 풀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33번의 박스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치? 모두 성멸이 생성으로 이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푸른 바다가 번져가고 싱그러운 냄새가 뿜어 3월의 뜰을 만드는, 여기 더 정확하게 나와있지, 그치? 3월의 뜰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푸른 바다는 풀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적 그리고 싱그러운 냄새, 후각적 이미지도 쓰고 있다. 다양한 감각을 쓰고 있다. 자, 3월의 뜰을 만드는 3월의 사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 나는 불을 끈다. 즉 꿈꾼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시 정리. 그럼 푸른 바다가 번져가는 3월의 뜰, 이게 지향하는 거네. 이게 지향점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사상을 위해서 뭐 한다? 나는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지하층계를 딛고 내려간다. 가는 물줄기는 어느 샘의 뿌리를 받고 질척질척 땅을 적시고 있다. 자, 보세요. 가는 물줄기는 어느 샘의 뿌리를 받고 질척질척 땅을 적시고 있다. 이게 뭐니? 어떤 소생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이 있어야지 이런 뭐 풀 또는 뭐 꽃, 얘네들이 피어날 거 아니야. 얘네가 어디 있다고요? 지하 층계를 딛고 더 내려가. 그 밑바닥에 있다는 얘기다. 마른 뿌리는 가는 물줄기의 주둥이를 받고, 자, 여기 은유 돌아갔다, 그치? 뿌리를 주둥이로 표현했어, 은유. 마른 뿌리는 가는 물줄기의 주둥이를 받고 지금 목을 축이고 있다. 그 동물처럼 했네. 나는 불을 끈다.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 나는 불을 끈다. 자, 그럼 이때 불은 뭐예요? 이때 불은 꽃 피는 거지, 그치? 이때 불은 뭐야? 이건 소등의 의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꿈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2번에 계속 D에서 거슬린 대상은 C에 불을 지피는 행위와 관련된다. 자, D에서 거슬린 대상, 그쵸? 검은 잿더미 위에서 푸른 바다 번져가고 싱그러운 냄새가 뿜어서 3월의 뜰을 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고. 네 번째, E에서 다른 대상과 상생하는 물줄기는, 다른 대상을 상생하나? F에서 다른 대상에게 의지하는 물줄기로 전환된다? 땡, 의지가 아니죠, 이때는. 다른 대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뭘 주는 거야? 생명력을 주는 거지. 대상에 의지가 아니라 생명력을 준다. 생명수지, 생명수. 그죠? 5번. F에 나타난 뿌리의 모습은 B에서 뿌리가 처한 상황과 대비된다. 자, 그래서 F의 뿌리는 뭐니? F의 뿌리는 소생하는 거야. 물을 머금고 다시 살아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B의 뿌리는 뭐예요? B의 뿌리는 타는 목마름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불모의 뜰에서는 뿌리도 타는 목마름. 얘는 물을 못 마시고 있네. 대비되고 있다. 따라서 3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자, 이렇게 해놓고 33번에 나의 가뭄에 마른 현실에 불길이 거인처럼 치솟다는 것에 화자가 현실의 척박함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겠고. 틀렸죠? 왜 그럴까? 불길이 거인처럼 치솟는 것을, 이때 불길은 뭐라고 그랬어? 진짜 활활 타는 불길이 아니라 꽃, 그치? 꽃이 막 만발하는 것, 그걸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현실의 척박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아니올지다. 3. 나의 싱그러운 냄새가 뿜어 만드는 3월의 뜰에 화자가 지향하는 생명력 있는 세계 형상, 아까 설명했고. 4의 뒷부분, 나의 검은 잿더미 위에 푸른 바다가 번져간다는 것에 생성이 이어진다 인식 맞고요. 5번 뒷부분, 나의 지하층계를 내려가 어느 샘을 인식하는 것에 화자의 의식에 내재된 생명력 회복에 대한 바람 맞습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2번. 자, 그럼 문제 하나. 31번. 가와 나의 공통점. 자, 공통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방금 나를 봤으니까 나를 통해서 찾으면 되겠다. 감탄사를 사용하여 애상적 정서, 애상이라는 말은 슬프다, 슬퍼.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나를 봤는데 감탄이 있나요? 감탄이 없다. 없으면 없는 겁니다. 나의 감탄사가 없어요. 두 번째, 동일한 연을 반복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자, 그러면 나의 동일한 연을 반복한 부분이 있나? 동일한 문장을 반복한 것은 있지만 동일한 연을 반복하는 것은 없다. 4번, 명령형 어조. 자, 나의 명령 어조 없다. 4번,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낸다. 이 선제는 너무 당연한 거야. 색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입니다. 감각적으로 나타난다. 시각은 감각이죠, 그치? 예, 그래서 나의 시각적인 거 색채 이미지가 있었습니까? 있지요. 푸른 바다 있어. 있으면 가에서도 찾는 거야. 있습니까? 있네. 뭐 청송 파릇한 시각적인 게 있다. 따라서 공통적인 건 4번이고 경어체를 사용하여 자 경어체는 뭐니? 씁니다. 입니다. 이게 경어체인데 자 경어체 없죠. 지금 우리가 지금 가를 보고 있지만 맨 끝에 파릇한 새순이 여름으로 자란다. 이건 경어체가 아니잖아. 그렇게 문제를 풀면은 되겠습니다.